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텔러 강의를 진행할 송범용 강사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오늘 은행텔러 여러분들 자격시험 준비에 있어서 여러분이 먼저 강의 전에 꼭 아셔야 될 거 먼저 오리엔테이션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 이제 은행텔러 오리엔테이션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은행텔러 이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그 다음에 학습 전략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하고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금융기관별 우리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이 여러 개 있는데 크게 우리가 금융을 여기 보시면 은행, 보험, 증권 이렇게 세 개 파트로 나누고요. 특히 우리는 이제 은행에 대한 거 여기에 대한 자격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은행 텔러도 있고 그다음에 은행 FP, 자산관리사라든가 뭐 여신 관련 아니면 어떤 신용위험 관련 자격증이 있지만 오늘은 은행 텔러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은행이라는 거는 자금의 수요자하고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중개기관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금융의 대표적인 형태인데 우선 은행에서는 여러분은 전통적으로 예적금이라든가 환업무 이거 말고도 어떤 겸용 업무도 같이 하잖아요. 뭐 신용카드라든가 그다음에 펀드 신탁 그리고 보험 판매하는 대리점 업무 그래서 방카슈랑스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재반 업무를 수행할 때 여러분들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 지식과 어떤 나아가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는데 바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자격증이 바로 이 은행텔러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예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프라이빗 뱅커 PB 자격증으로 여러분들 은행 FB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상위 자격증 우리가 AFPK 그리고 국제 공인 재무설계사 CFP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관련해서 이제 여신 전문 자격증이 있어요. 자, 신용 분석사라든가 CRA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 판매는 여러분들 어떤 기본적으로 생보사 어떤 그런 대리점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변액보험을 팔려면 우리가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라는 역시 자격증도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펀드는 여러분들 펀드 어떤 현재 여러분들 아마 수험생 중에 대학생이나 일반인분들 그러니까 금융권에 종사하지 않은 그냥 일반인들 아니면 학생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권유 대행인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현직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자문인력 시험을 보겠죠. 그래서 펀드라든가 아니면 파생 이런 쪽 아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은행텔러의 포지션은 자, 여기 보면 뭐 겸용 업무, 신용카드라든가 그다음에 보험, 방카슈랑스 그리고 우리 펀드나 신탁 여기에도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텔러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러한 재반 지식을 다 우리 평가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신, 그러니까 대출, 특히 이제 우리가 가계대출 쪽으로 집중 공부할 텐데 여기에도 이제 은행텔러의 그 시험 내용 요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금, 어떤 수신 업무에서도 역시 은행텔러 자격증에서 여러 가지 파트를 배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은행텔러라는 자격증은 자, 은행 재반 업무에 뭐 창구 실무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업무에 필요한 어떤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자격증이 되겠고요. 이 은행텔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금융연수원이 주관하는 시험이고 그래서 1년에 예전에는 3회를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2회를 보기도 하고 3회를 보기도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은행텔러 자격증 포지션이 어느 정도 난이도냐? 이거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은행텔러는 현재 크게 보면은 이 은행텔러는 금융연수원이 주관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자격증 자, 그건 우리가 금융투자협회라고 있어요. 그게 양측에 있는 그런 자격증이 있는데 특징은 우리 금융연수원은 보통 오지선다로 가고요. 그리고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예를 들면 최상위 자격증 뭐 투자자산운용사라든가 펀드, 증권, 파생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사지선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많은 금융자격증 중에 이 은행텔러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위치하고 있냐? 그럼 보시다시피 자, 텔러 포지션은 파란색으로 나타날 건데요. 요 정도입니다. 자, 요거 가장 우리 금융투자협회 것 중에 비교되는 게 바로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이 현직에 금융권 현직 가기 전에는 우리가 투자 권유 대행인 시험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요거 준비하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펀드하고 은행텔러 투자협회에서는 펀드가 가장 난이도가 가장 쉽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연수원 쪽에서는 우리가 은행텔러가 뭐 난이도라든가 시험 합격률 이런 거에서는 가장 베이직한 자격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단순 비교하면 지금 보면 포지션이
요 연두 색깔보다 우리 파란 색깔이 좀 더 위에 올라 있죠. 자, 제가 한 10년 이상 우리가 펀드라든가 은행텔러 강의하면서 느낀 점은 은행텔러가 펀드보다 학습할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선택지도 오지선다기 때문에 약간 더 사지선다보다는 까다로운 면도 있죠. 하지만 이 은행텔러가 포지션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펀드는 여러분들 학습 분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펀드는 이 펀드 쪽에 특화돼서 뭔가 약간 전문적인 건 있지만 하지만 학습량은 방대하지가 않아요. 반면에 은행텔러는 여러분들 자 금융경제 일반 텔러 기본 지식도 포함해 갖고 그 다음에 참고 실무 1, 2 상당히 많은 요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서도 이게 3권이거든요. 그래서 양이 기본서 양이 상당히 분량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텔러가 다른 상위 자격증보다는 뭐 난이도가 낮지만 그래도 만만히 봐서는 대충 공부에서는 좀 합격하기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포지션은 어쨌든 이 금융 자격증에 가장 베이직한 자격증 거기에 속한다는 거 여러분이 자 생각하시고 가장 쉽게 말하면 가장 따기 좋은 자 손쉬운 금융 자격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텔러는 우리가 금융연수원이 주관하게 되는데요. 이 금융연수원에서 제시하는 은행텔러 자격시험의 어떤 정의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게요. 자 창구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구 계신 분들을 우리가 텔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텔러, CBT, 서티피케이트 뱅크 텔러라는 자격증이죠. 창구에서 일어나는 재반 업무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통해서 고객에게 도움을 주고 상담을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우리 금융 전문가를 우리가 텔러라고 부르고 그 텔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자격증이 바로 은행 텔러라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은행 텔러 자격증 시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개념은 우리가 봤고요.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0년간 강의하면서 실적으로 우리 고등학생 있죠. 특히 고등학생 중에서 우리 상업계열이 있어요. 뭐 특성화고라고 부르는데 보통 고졸 채용해갖고 우리가 금융권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 보통 상고에서 거의 성적은 상위권 레벨인 학생들 이런 학생들 따로 반을 편성해서 뭐 금융반이다 아니면 취업사관반이다 해서 우리가 은행텔러라든가 펀드, 증권 이런 금융 3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고등학생도 볼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일반인 당연히 되고 대학생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자격이나 연령 제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험 과목은 여러분 기본서를 사시게 되면 기본서가 3권이에요. 상권, 중권, 하권에서 총 그래서 3과목을 시험 보고요. 자, 문항은 100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항단 1점이기 때문에 각 문항 하나에 1점씩 토탈 100점 만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시험 방법 요게 이제 특이한 건데 여러분들 펀드나 증권은 사지선다예요.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라면 얘는 오지선다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은 더 이 펀드라든가 증권 시험에 비해서 약간은 좀 난이하게 좀 약간 어렵게 느낄 수는 있겠죠. 자, 그다음에 시험 시간이 120분인데 제가 실제로 은행텔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그 경험이 있거든요. 자, 공부한 학생이라면 사실은 120분까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제가 풀었을 때 물론 OMR 마킹까지 포함해서 1시간 이내로 풀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적정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평균 소요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30분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검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OMR 카드 체크하는 거 여기 좀 신경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 자체는 우리가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거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지는 않습니다. 펀드 증권 다 2시간인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합격 기준이 여러분 중요한 사항인데 자, 요 우리 시험은 모든 자격증 시험이 그래요. 거의 다 평균 점수라는 게 존재하고 요 평균 점수 이상을 맞아야지 여기서 요구하는 그 합격을 위한 점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냐? 자, 60점이라는 거예요. 60점. 자, 그래서 뭐 증권이든 펀드든 그 다음에 은행텔러 자, 공통적으로 60점이 합격 기준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과락이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과락에 가는 건데 이 과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3과목을 보잖아요. 3과목 중에서도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1, 2, 3과목 중에 하나라도 자 40점 미만이죠. 40점 밑으로 득점하게 되면 아무리 나머지 과목 2과목 100점 맞아도 떨어지는 시험이 과락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거죠. 네가 은행텔러 자격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모든 과목 그래서 어떤 과락이 될 만한 그런 요소가 되는 40점은 넘겨라 이거예요.
하지만 모든 과목 다 40점 넘기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죠. 평균 60점이 넘어야 됩니다. 자, 60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1문항간 1점이기 때문에 60문제를 맞으면 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60문제라는 건 여러분들 100개 중에 40개는 틀려도 우리가 합격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두렵게 생각하거나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수업만 차근차근 잘 들으시고 요 인강 듣고 그다음에 우리 유학집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세부 과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과목은 3과목이라고 했죠. 자, 1과목을 텔러 기본 지식이라 부르고 2과목은 참고실무 1 그리고 참고실무 2인데 과목당 문항 배점이 달라요, 여러분들. 자, 1과목은 27문항이고 그 다음에 2과목은 우리가 42문항, 마지막 3과목은 31문항 이렇게 해서 토탈 우리가 100문제인데요. 여기서 지금 밑에 우리 자 괄학 기준을 써놨죠. 자, 이 괄학은 27문항 중에 우리 40%니까 0.4죠. 0.4를 곱하면 자 10.8이 나올 텐데 다시 말하면 10.8 하면 반올려면 11문제죠. 11문제 미만 득점 시 우리가 괄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참고실무 1은 17문항 미만 득점하면 아무리 나머지 다 27문제 맞고 31문제 맞아도 우리가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 괄학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한 사람이면 괄학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객관식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같이 했다면 괄학 점수 나오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괄학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실무 2 역시 13문항 미만 득점 시에는 역시 괄학으로 불합격하게 됩니다.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 1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7문항 중에 여러분들 한 18문제 요 정도의 목표를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이 맞으면 좋겠지만 최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점수가 18문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실무 1은 여기가 상당히 시험이 거의 집중돼 있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은행에서 필요한 여수시라든가 여수신이 바로 여기에 나오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42문항 중에 제가 한 30문항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실무. 자, 참고실무 여기에서는 우리가 22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31문제 중에 우리 22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목표 점수 제시한 대로만 하더라도 여러분 평균이 몇 점 나오냐? 여러분들 다 더하면 몇 점이죠? 자, 70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물론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점수 상위 레벨로 합격하면 기분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금융연수원에서 상위 합격자는 예전에는 1등부터 10등까지 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해요. 성적 발표할 때. 자, 요즘에는 1등부터 5등까지 공지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상당히 기분은 좋겠죠. 그리고 뭐 80점, 90점을 합격하면 기분이야 좋겠죠. 하지만 우리 목표는 자, 합격이라는 데 우선 목표를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 지식은 여러분 나중에 금융권 취업하면은 따로 연수를 받아요. 그때 더 요 은행텔러 공부했던 거를 기억을 좀 되살려 갖고 그때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1차적 목표는 우리는 합격입니다. 자격증 과정은 합격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59점과 60점은 1점 차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합격과 불합격의 경계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 점수 꼭 기억하세요. 뭐 여러분을 위해서 좀 깎아드릴까요? 여기 16개, 28개, 그 다음에 20개. 자, 2개씩 깎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64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수들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점수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랑 같이 공부하면 당연히 왼쪽을 넘어서 더 이상의 7점 이상의 고득점을 합격하고요. 저희가 그 전체 수석도 여러 번 배출했어요. 고등학생 중에서도 또 전체 수석을 3번 배출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믿고 따라오시면 반드시 합격할 거라 믿습니다. 자, 텔러 기본 지식은 여러분들 금융경제 일반 문항수가 3문항 나오지만 상당히 적게 나온 편이죠. 이 파트 중에 가장 적은 문항 나오지만 이 금융경제 일반은 이 은행 텔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베이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약간 기초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를 좀 튼튼히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실물 법률. 이게 좀 이제 난해한 과목이 되겠죠. 자, 여기가 난해하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여러분들 용어가 이제 법률 용어가 막 나와요. 막 압류 나오고 질권설정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 용어 때문에 약간은 좀 헤매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역시 잘 수업 들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및 창구 마케팅 여기는 여러분들 점수를 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6문제가 나오지만 여기는 여러분 5문제 이상을 맞출 수가 있어요. 가장 전체 중에서 가장 자, 평이한 그런 파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부 통제 및 리스크, 여기는 좀 딱딱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외울 것만 짝짝 찍어내서 외우면 여기도 뭐 크게 문제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 실무 1, 요게 문항 배점 중에 지금 42문항으로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일반 수신, 가계유신, 그 다음에 환업무. 자,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은행의 어떤 고유 업무들, 핵심 업무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메인 부분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자,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실무 2는 자, 은행의 어떤 그 업무가 이제 고유 업무가 있고 이제 뭐 겸용 업무가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떤 부가적인 업무. 자, 겸용이라든가 뭐 방카슈랑스, 그다음에 신용카드, 그다음에 신탁 집합투잡 이런 건 다 겸용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원래의 핵심 업무 말고 기본적이지만 그래도 은행업에서 같이 좀 알아둬야 될 그런 실무적인 걸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3과목이고 자, 이걸 토탈 합치면 우리가 100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이 중에 과락 없이 평균 60점 맞으면 우리는 은행텔러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참고로 잠깐 보실게요. OT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대략적인 우리가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평가하고 알려면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지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은행텔러 자격시험 10개년 합격률 해갖고 여러분들 2013부터 22년까지 응시생 그리고 접수한 사람, 실제 응시한 사람 그리고 응시생 대비 합격률 자, 요걸 쭉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자, 지금 2013년도에 합격률이 약 4분의 1, 25.57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30% 밑으로 떨어지는 게 딱 2번이 10년에 있었고요. 대부분은 다 30% 이상이죠. 어떨 때는 여러분들 2014년은 무려 44%까지 합격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평균하면 33.48%, 약 33.5%의 평균 합격률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들 모든 그 금융자격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출제위원이 출제할 때 합격률을 30%에 세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자, 3명 중에 1명이 합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공부했다면 여러분 분명히 3명 중에 1명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 요거는 표로 자, 막대 그래프로 정리한 거고 요거는 약 12개년도 거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편차가 좀 있지만 대략 35% 정도에 수렴한다는 거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행텔러 이제 저희 토마토 패스와 같이 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저희가 좀 설명해 드리고 우리 OT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그 교재가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자, 기본서라고 우리 금융연수원에 출간한 교재가 우리가 3권 있는데 이게 지금 페이지가 분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은행텔러라는 시험에서 여기 기본서를 쭉 보면서 막 이렇게 시간 투자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발췌한 어떤 그 요약해서 만든 그 책자로 할 것이냐 이제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건데 자, 은행텔러는 여러분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연간 오랫동안 강의해본 결과 기본서 물론 보면 좋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모든 거는 기본서를 기반으로 내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서 없이도 여러분 기본서 따로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핵심 문제집 뭐 이런 식으로 또 있잖아요. 뭐 문제집 따로 이렇게 두 번을 하는 걸 방지하고자 저는 한 권으로 은행텔러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저희가 직접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강의를 보신 분은 저희가 집필한 교재를 갖고 여러분 공부하시게 될 건데 아주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으니까 그 교재를 믿고 공부하시면 여러분 합격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필수 합격 교재 요걸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여러분들 12년 이상 은행텔러 강의를 해왔어요. 물론 은행텔러뿐만 아니고 펀드라든가 증권 그리고 투자자산운용사, 은행 FP 이런 다양한 과목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략적인 어떻게 합격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선까지 공부해야 될지 요거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저희는 여기 보면 고교생 대상으로 많이 해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교생을 우리가 3년 자 수석 합격 그리고 단체 뭐 2위 이런 걸 많이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역시 여기 아마 이 강의는 고교생보다는 일반인 대학생이 많이 드실 텐데 충분히 여러분도 뭐 고교생도 하는 거 여러분은 더 잘할 거라 믿습니다. 자, 3번째, 여러분 일반인하고 우리 고교생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수석이라든가 차석 배출했습니다. 이건 금융연수원이 합격자 발표할 때 공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체 수상하면 여러분들 그 장학금도 학교에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다가 그 장학금 없애고 나중에는 그 단체 수상자 학교에는 은행텔러 책을 한 박스 주더라고요. 천안의 모 고등학교 이렇게 받았고 청양, 충남 청양인 학교는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도에서 자, 전국 수석했던 학생들 현재 다 직장인이에요. 자, 그래서 금융권 학생도 가능했고 그다음에 공사공단에 들어간 학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제 고교생도 최단기 최다합격한 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가성비 좋게 합격시킬 자신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1, 2, 3번 다 좋아도 여러분들 강의가 재미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저희는 최대한 여러분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오랫동안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자, 쉽고 재미있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강의를 할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은행텔러 합격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합격해서 요거를 기반 삼아서 나중에 우리가 금융권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텔러는 우리가 저하고 우리 조성 강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자, 이분하고 같이 우리가 10년 이상 같이 강의를 해보신 분인데 파트를 나눠서 이분하고 같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오늘 첫 강의를 통해서 오리엔테이션 듣고 여러분들 마음을 다 잡고 은행텔러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높은 점수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화이팅 하셔갖고 자, 공부 열심히 하도록 저희가 옆에서 계속 지켜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마치겠고요. 여러분의 그 승승장구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